좀 그렇잖아. 근데 내가 당장 죽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내가 죽는 걸 원치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사람 봤을 때 우리 아버지는 못 믿을 거야. 개그맨들의 저절로 지식 쌓이는 방송 김인석, 김영삼, 윤성호의 계절지방 시즌3. 그러니까 저 장우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흥구의 유스 하청공장. 안녕하세요. 안흥구의 뉴스 하청공장 12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직도 안 잘리고 있는 MC 김영삼입니다. 네. 그 옆에 기생하고 있는 안 총장님의 심장, 네. 위원장님의 눈, 그리고 한상진 기자님의 발. 개그맨 장호입니다. 예. 네. 냄새나. 발 냄새. 심해? 발 냄새 심해. 심해? 코를 찔러버리겠어. 우리 한상진 기자님 발 좀 씻으세요. 네. 아니 이분이야말로 개발에 땀나듯 다니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난 방송 끝나고 네. 잠깐 이제 티타임을 가졌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기자분들이 뭐 그닥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이 한상진 기자님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그 선입견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형 있잖아. 저런 기자님하고 친해지면 형은 도움이 안 돼. 그래? 형 나쁜 일 하면 취재할 뿐이야. 그럼 덮어주는. 그러니까 알았어, 지금도 이렇게 중요 신문에 남아 있고 형이 잘못해도 다 덮어줄 것 같은 분들. 알았어.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 안 그러면 계속 나랑 이거 해. 조중동하고 친하게. 그럼. 쭈른 분들하고 친해지면 안 된다고. 뉴스타파는 좀 타파야겠다. 그럼. 저 소개 인사하셔야죠. 예, 뉴스타파의 한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네.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지난 시간에 느꼈습니다만. 네. 그리고 플란다스계 민경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흥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그 플란다스계에 대해서는 오늘은 딱 중요한 거 한 포인트만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진짜 따끔하게 전화번호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플란다스계는 네. 713에 1919입니다. 외우기도 쉽네. 713-1919. 예, 청장님 성함하고 딱 똑같이 원구. 19. 와. 713만 외우면 되겠네. 그렇죠. 네, 이쪽으로 지금 36억에서 많이 정체되고 있는데요. 예. 문의해 주시고 많이 좀 넣어 주십시오. 네. 영삼아, 4억 더 내서 40억 채워라. 그러면 내 빚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야, 100억 누가 그러더라. 100억이나 100억 100만 원이나 뭐 그게 그거라고. 네. 100억이랑 104억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다 너무 재밌었다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고.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픈 거라니까. 그래, 답답했다고. 너무 답답했다고. 여기 온도가 느껴졌다고. 에어컨 꺼진 거 느껴졌다고. 아니, 그나저나 나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또 그 다른 팟캐스트 방송을 또 진행하는 게 있는데 거기도 에어컨 없는 찜통 더위에서 하고 그럼 여기도 그러고 형의 음모구나 이거 지금. 형이 이런 거 좋아하지. 미치겠네. 아니 저 에어컨 있는 방에서 좀 하고 싶어요. 형 원래 따뜻한 데서 잘하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좀 곱게 자랐어요. 저 나름대로 생긴 건 그렇지 않은데 이거 에어컨 설치할 수도 없고 참 돌아버리겠네. 더워 죽겠네. 어쨌든 저희는 그래도 지금 최첨단 난방기구 선풍기가 지금 한 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저 자동으로 막 저렇게 돌아가면서 바람이 나와. 너무 시원해. 그러니까 다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니까 이 쉰내가 진동을 합니다. 이 이게 또 방에. 첨단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90도 회전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독점을 못하도록 해 있어. 그냥 선풍기가 아니야. 최첨단이야. 이런 기능이 인간의 지능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신일 선풍기 어디? 일룸? 아이룸? 그럼. 근데 애홍 치과에는 선풍기 있어요? 저희는 에어컨. 그래요. 안 그래도 치과 오면 짜증나는데. 개별 냉방입니다.
아 그래도 치과 가면 짜증나는데 에어컨 없으면 얼마나 더 짜증나겠어요. 강남 레옹 아닌가요? 아 예, 강남 레옹 치과입니다. 시명 레옹 아닙니다. 네, 강남 레옹. 라폴 레옹 할 때 레옹. 예. 강남역 10번 출구. 예, 언제나 교과서적인 원칙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친절하게 진료하고 있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밖에서 빨리 하라고. 네. 그만하라고 이제. 어차피 다 드러낼 거니까 아니, 하지 말라고.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안에서. 아, 그래요? 뭐 밖이야. 여기 다 몰려져 있는데. 아 그냥 좀 있어 보이게. 개뿔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 오늘은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더운데 더운 에콰도르 우리보다 더 더운 에콰도르에서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코에서 뭐 에콰도르 무슨 기업을 인수했다고? 그 2011년에 예. 포스코가 에콰도르 회사인 산토스 CMI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2016년에 예. 그 제가 일하고 있는 뉴스타파가 예. 그 파나마 페이퍼스라는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파나마의 법률 회사인 모색 폰세카라는 회사에서 빠져나온 문서들을 저희가 이제 입수해서 이제 전 세계 탐사보도 기자들이 이제 공유를 해서 거기 그 문서에서 확인된 그 전 세계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조셉 피난처에 돈을 빼돌린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모색 폰세카 자료에서 이 포스코가 2011년에 인수한 산토스 CMI와 관련된 자료가 이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서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됐던 사실입니다. 예. 문서는 어느 나라 말로 되어 있나요? 대부분이 스페인어거나 에스파뇰어로. 영어로. 예,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거기서 했어요. 지금 이제 파나마의 회사 네. 모색 폰세카라는 걸 아마 좀 생뚱맞은 이름으로 이제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법무법인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김현장과 같은. 네. 그럼 그 법무법인에서 이 조셉 피난처의 익명으로 얘를 돈을 숨기고 싶을거나 네. 또 그 부정한 돈을 갖다 놓으려고 하면 이 회사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조셉 피난처라고 하는 곳은 세금이 15% 이하 또는 없는 회사, 0에서 15% 이하를 보통 조셉 피난처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 세금도 안 내고 그 이자 수익이 나오면 그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도 안 내고 그 숨겨놓고 그 다음에 익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그 일을 대행해주는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고 그 페이퍼 컴퍼니의 차명으로 이름을 대신 그 나라의 사람 필요하다 하면은 그 사람 이름을 써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페이퍼 컴퍼니는 보통 1달러짜리의 회사예요. 근데 1달러 하나로 주주를 이제 주식 한 주가 1달러인데 한 주가 있는 거죠. 보통 한 주 아니면 두 주를 있는데 무조건 과반이네. 예, 근데 그 속에 1달러짜리 회사에 예금이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 회사 이름으로 된 그 예금 통장이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거를 대행해주는 법무법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색 폰세카. 그럼 모색 폰세카가 네. 그 포스코의 법률 대리인으로 산토스 CMI를 인수한 건가요? 그렇죠. 그럼 포스코가 아니 시작부터 아니, 이름이 그게 아니라 어려워가지고 지금 전혀 집중이 안 되고 모색 있습니다. 폰세카라는 곳은 에콰도르에 있는 이 회사 많이 굴리시네요. 예. 지금 같은 회사 이름은 얘기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 그래요. 산토스 CMI의 그 CMI라는 회사의 그 회사를 만들어준 네네. 그 법무법인이고 그거를 이제 중개는 해줬겠죠. 포스코가 그걸 살 때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이제 그 상대방은 익명이 돼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거는 그 상대방한테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잡으러 옵니다 지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 모색 폰세카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겁니다. 예. 제 방송 듣고 경찰 아니고 소방서 같아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불 끓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색 폰세카를 이제 연결고리로 해서 이 돈을 그쪽 그 회사 산토스 CMI를 사면서 그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주인은 여기서 지금 안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주인을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한상진 기자님이 이제 할 거예요. 우리 한상진 기자님은 정확하게 모색 폰세카 회사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두 분이 발음이 달라요. 저희 법률 회사고요. 모색 폰세카. 폰세카. 예, 폰세카. 폰세카. 그냥 우리 말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네네네네. 스페인어랑 우리는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히 그죠. 영어보다는 좀 더. 네. 그러면 이제 모색 폰세카라는 회사에서 지금 포스코에다 뭘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 모색 폰세카는 법률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포스코가
에콰도르 회사인 산토스 CMI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 예. 인수를 중개하는 회사.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부동산 중개처럼. 그렇죠. 중, 그러니까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CMI만 산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산 거예요? 이게 산토스 CMI라는 에콰도르 회사가 있는데 예. 이 회사는 이제 본사고요. 예, 예. 이 산토스 CMI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지주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산토스 CMI라는 회사가 있고 예. EPC 에쿼티스라는 지주 회사가 있는데 예. 산토스 CMI라는 지주 회사는 에콰도르에 갖고 있는 본사고요. 예. EPC 에쿼티스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또 지주 회사예요. 근데 이 두 개 회사가 사실상 이제 하나의 회사로 되고 있고 예. 두 개의 지주 회사가 각각 여러 개의 계열사들을 예. 전 세계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보면 뭐 브라질, 뭐 콜롬비아, 미국, 영국 이런 곳에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걸로 돼 있고 이 포스코가 그 당시에 사들인 이 산토스 CMI는 회사는 산토스 CMI라는 회사 이름 하나인데 예. 딸려 있는 회사까지 다 따지면 총 11개 회사를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토스 CMI와 EPC 에쿼티스라는 지주회사 두 개를 사들이면서 예. 그 밑에 딸려 있는 회사 9개를 사들인 거예요. 예. 총 11개 회사를 그러니까 그럼- 엄마 돼지 뱃속에 9마리 새끼 있는데 그렇죠. 엄마 돼지 산 거네. 예, 정확합니다. 그럼 그 금액이 얼마나 돼요? 그게 대략 총 인수 금액은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 정도 되는데 2011년 당시에 사들일 때는 70%만 일단 사들였어요. 70% 정도 사들인 금액이 한 700억 원 정도 돼요. 예. 왜 산 거예요? 뭐 하는 회사인데? 그 이 산토스 CMI가 사실은 2016년에 이제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지긴 했지만 이미 포스코가 홍보 자료를 내기도 했었고 예, 예. 그 포스코의 공시 자료에 보면 여러 군데 등장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걸 왜 샀냐면 2011년에 이 포스코가 이 회사를 살 때 홍보 자료를 낸 게 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남미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 네. 목적이었어요. 네. 남미 시장에 포스코가 뭐 진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회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유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산토스 CMI라는 회사가 에콰도르 회사인데 예. 남미 시장에서 엔지니어링 업체로는 한 3위권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기술과 능력이 있는 회사다. 그래서 우리가 남미 시장에 진출할 때 이 산토스 CMI가 큰 역할을 할 거다. 요 두 가지 이유를 댔고 세부적으로 보면 연간 한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고 네. 상당히 수익률이 좋다. 그리고 그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상태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사들였다. 이제 이게 포스코의 이제 그 당시 주장이었어요. 연 2천억. 예, 연 2천. 그걸 1,000억에 샀으면 잘 산 거 아닙니까? 잘 샀죠. 예. 예, 만약에 그 포스코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 예. 네. 잘 산 거죠.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일단은 그러면 이 포스코가 사들인 회사가 이 산토스 CMI가 얼마나 좋은 회사냐. 예. 일단 그거부터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회사가 남미 시장에서 그만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지도 예. 따져봐야 되겠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산토스 CMI와 EPC 에쿼티스라는 두 개의 지주회사가 있고 예. 이 두 개의 지주회사를 이제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있는 네. 구조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토스 CMI는 에콰도르에 있는 회사고 EPC 에쿼티스는 영국에 있는 회사죠. 그러면 이 영국에 있는 EPC 에쿼티스가 어떤 정도의 실적이 있고 기술이 있는 회사인지를 따져보면 대략 어떤 그림인지 알겠는데 예. 이 EPC 에쿼티스와 관련된 자료가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EPC 에쿼티스는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금 흐름이나 매출이 하나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금융감독원의 기업들이 공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영국도 똑같이 컴퍼니 하우스라는 이제 홈페이지가 네.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 회사인지 홈페이지인지 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에 영국에 적을 두고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실적을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매출, 현금 흐름, 뭐 네. 순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네. 뭐 어떤 공사,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 신고하게 돼 있는데 영국에 신고된 자료를 저희가 입수해서 보니까 네. 현금 흐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자본도 전혀 없었고, 뭐 당연히 부채도 없고 자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다 0으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름만 있는 회사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이제 저는 깜짝 놀랐죠. 2천억짜리 회사인데, 그러니까 1,000억을 주고 샀다고 하는 회사고 네. 2천억 매출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예. 그 중에 절반 이상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가 네. 아무것도 이제 없는 껍데기 회사인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취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 건설 회사들을 M&A라고 어떤 그렇죠. 그러죠. 인수 합병할 때 그 회사의 자산 가치
그다음에 영업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사를 해야 되죠. 네. 실사하는데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한 6개월 1년 걸리지 않나요? 뭐 그렇죠. 좀 그 규모가 있는 회사의 네. 경우에는 그 자산 그리고 우발 채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사실 조사를 다 하고 이제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 기자님이 이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할 텐데 이 그 인수하는 과정에서 실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가 힘든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야기를 더 진행해 보시죠. 네. 근데 그때 실사를 했어요? 실사는 뭐 했다고 주장은 해요. 주장은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2016년 4월 경부터 보도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 6월 달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 포스코의 전직 임원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이제 어떤 제보 내용이었냐면 몇 가지 문서가 들어왔는데 그 당시 이 회사를 인수할 때 포스코 그러니까 그 사전에 좀 설명을 좀 드릴게. 이 산토스 CMI라는 회사와 EPC 에코티스를 인수한 회사는 정확히 말을 하면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그러니까 포스코 건설은 본사인 포스코가 지분을 99%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예. 그 당시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포스코의 완전히 완벽한 네. 자회사죠. 이 회사가 이 회사 인수의 50% 그리고 포스코 건설에 또 자회사로 되어 있는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20% 이렇게 지분을 투자해서 이제 인수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인수를 하는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에서 이 산토스 CMI라는 회사가 있는 에콰도르에 날아가서 이 회사가 얼마나 실적이 있는지 어떤 그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 있는지를 검토를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격을 책정해서 이제 내고를 통해서 인수를 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안 총장님 말씀대로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동네 구멍가게 하나 인수하더라도 하루에 사람이 몇 명이나 드나드는지 뭐 하루에 매출이 얼마 되는지 다 따져봐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권리금을 주든지 말든지 네. 결정을 할 텐데 그럼 대략 뭐 몇 개월은 걸리겠죠. 뭐 네. 그게 뭐 2달이 될지 1년이 될지 뭐 6개월이 될지는 알 수는 네. 없지만 어쨌든 뭐 1, 2주 안에 인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입수한 자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인수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떤 임원이 저에게 이제 제보한 내용을 보면 포스코에서 그 당시에 인수 작업을 위해서 4명의 직원이 에콰도르로 날아갔고 불과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인수 도장까지 다 찍었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2주 기간 동안 며칠은 브라질에 있는 그 이가수 뭐 이과수 폭포 네. 거기 관광 일정이 있었다 그러고요. 아, 포스코 직원들이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 에콰도르는 이제 스페인어를 쓰는 네. 나라인데 네. 스페인어를 유창하게 하는 직원이 없었다고 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그 나라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가서 회사를 사는데 네. 그 나라 말을 유창히 하는 직원도 없고 네. 가서 출장 일정의 한 3분의 1 정도는 관광 일정이었고 예. 그럼 나머지 한 10여 일 정도 만에 그 1,000억짜리 회사를 사들이는 작업을 했다는 건데 자, 만약에 그 회사가 너무나 좋은 회사여서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서 예. 그냥 뭐 조사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돈만 주고 사오면 예. 된다라고 하면 예. 좋겠는데 예. 그 산토스 CMI가 그럼 그 정도로 유명한 회사고 뭐 한 회사냐 예.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에콰도르 정부의 산토스 CMI라는 회사가 자기들이 신고를 해놓은 재무제표 자료를 한번 예. 입수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연간 매출이 400억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포스코는 2천억짜리, 그러니까 연간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회사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제가 에콰도르 정부에 신고가 된 산토스 CMI의 기록을 보니까 연간 매출이 한 400억 정도 되는 회사.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계속 문제 제기를 했어요. 포스코에. 그랬더니 포스코에서는 아니다. 이제 그거는 에콰도르 내에서 발생한 매출만 그렇고 예. 다른 지역,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 있는 거 다 합치면 한 2천억 진짜 된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예.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 이 회사를 처음에 인수할 때 인수를 당하는 산토스 CMI가 인수를 하는 포스코에 자기들 회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명 자료를 보내요. PPT 예. 자료를.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산토스 CMI는 이렇게 회사로 구성이 돼 있고 예. 어느 나라에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는 어떤 네. 사업을 하고 있고 콜롬비아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예. 아르헨티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설명이 다 나와 있는 PPT 자료 한 60여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 네. 그 자료에 보면 산토스 CMI가 가지고 있는 2011년에 인수할 당시에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정도라고 돼 있어요.
산토스 CMI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수가 되는 회사가 인수를 하는 회사에 신고를 하거나 뭐 보고를 할 때는 줄여서 신고할 일은 없잖아요. 부풀리면 부풀리죠. 그렇죠? 자기들이 몸값이 이렇게 크다는 걸 부풀려서 신고하겠죠. 정상적으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1,000억이고 부풀렸다면 1,000억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포스코가 인수할 때 얘기했던 2,000억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맥시멈 잡아봐야 1,000억이고 그 에콰도르에 신고된 금액 가지고 보면 400억 정도고. 그러니까 정리하면 포스코는 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최소한 2배. 심하게 말하면 5배 정도 자기들이 인수하는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인수했다. 이제 사실 뭐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사실은 인수라기보다는 그냥 돈을 흘려보낸 거잖아요. 누가 받았을까요? 그 누가 받았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나 이제 단서가 될 만한 걸 제가 찾았는데 저는 이제 너무 궁금했어요. 그 회사에 대해서 취재를 몇 달을 하면서 도대체 이런 회사를 왜 인수했을까? 기술력이 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실제로 2011년에 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 그 회사는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연간 흑자를 내고 2,000억대 매출을 올리고 그거 다 온데간데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 적자 내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인수할 당시에 에콰도르와 한국은 어떤 관계였는지를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느닷없이 이명박 이상득 씨가 이제 딱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도 4월인가요? 천안함이 침몰을 하죠. 천안함이 침몰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전 세계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위원회를 꾸린 다음에 내놓은 결론이 북한의 도발에 의한 침몰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결론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보면 특히 남미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 그 당시에 에콰도르를 포함한 남미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국가들은 한국 정부가 내놓은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내놓은 이 천안함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못 믿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 나라들은 대부분 저도 안 믿기는데. 그 당시에 남미에 있는 국가 중에 가장 사회주의 색채가 강하고 가장 그러니까 정도로 따지면 정도가 심한 좌파 정권이 에콰도르 정부였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상득 씨가 에콰도르를 가요. 그리고 누가 오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아니 가요. 하여튼 뭐 자원외교 이런 핑계로 가요. 그리고 좀 있다가 에콰도르 대통령이 한국에 또 와요. 근데 한국에 와서 무슨 조찬회의에 에콰도르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느닷없이 맥락에도 맞지 않게 나는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고 결과에 신뢰를 보낸다 이런 말을 해요. 뜬금없이. 그전까지 신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러니까 남미에 있는 좌파 정권들 대부분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좌파라고 평가가 됐던 에콰도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느닷없이 한국 정부의 천안함 조사 결과를 믿고 신뢰한다, 존중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에콰도르 대통령이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있다가 갑자기 포스코가 이 산토스 CMI를 사줘요. 그랬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에콰도르에서 어떤 식의 언론 보도가 났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다 봤어요.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할 줄 모르는데 한번 번역을 해서 다 봤어요. 봤는데 에콰도르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산토스 CMI라는 우리나라 회사를 한국에 있는 포스코가 사줬는데 이것이 우리 대통령의 몇 개월 전 방한 성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 한국에 가서 갔다 온 성과가 이 회사의 매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게 포스코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처럼 경영상의 이유, 남미 시장의 교두보 확보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에콰도르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 일이라고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지지하는 발언밖에 한 게 없는데 그러면 이 에콰도르 대통령의 방한 성과라면 이것에 대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이 좀 들었고요. 말 한마디에 2천억을 벌어가네. 저는 이제 의심이 좀 들었고 이상득 씨가 나중에 이명박 정부가 끝난 다음인가 자원을 경영하라라는 제목에 자기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었던 자원외교를 홍보하는 자서전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이 책에도 보면 자기가 에콰도르 대통령을 만나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이 사람을 그 괴롭히고 이 사람한테 설득했는지를
자기가 다 써놨어요. 아. 뭐라고 대해놨냐면 에콰도르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나라 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랬더니 에콰도르 대통령이 우리는 좌파 정권이고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건 이상득 씨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또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을 한국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에콰도르 대통령을.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천안함에 대한 사건에 대한 지지를 받아냈다. 이거를 자기가 치적처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이상득 씨와 특수관계였던 포스코가 느닷없이 에콰도르의 이름도 없는 회사를 사주는 거죠. 이름은 있어요. 산토스 CMI. 이름. 네, 이름만 있는 회사를. 네, 이름만 있는 네. 회사를. 와. 근데 이제 이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그것만 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예. 지금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성진지오텍 같이 예. 국내에서 부실 기업을 사줘가지고 아까 국내에 남겨놓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국내에서 그런 의심들을 대고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해외로 돌려서 그 실제 그 산토스 CMI의 뒤에 있는 그 겉으로 드러난 사람 말고 이름 주인으로 돼 있는 사람 말고 모색 폰세카에서 만들어준 그 인물 말고 그 모색 폰세카에서 실질적인 그 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실질적인 주인이 누굴까 하는 의심도 가는 거죠. 이제 이런 사건들을 주로 보면 그 EDCF 자금이라든지 그 이제 개발 원조 자금이라든지 ODA 자금 같은 게 있어요. 그 개발 도상 국가들한테 우리가 OECD 국가로서 이제 주는 그런 자금들이 나가는데 그런 자금들하고 이게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금들도 일부는 보면 없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이걸 지금 정상적으로 포스코가 투자하겠다고 홍보 자료도 내고 그 언론에다가 본인들이 다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공시도 내고. 네. 근데 왜 조세피난처에다가 그 모색 폰세카라는 법률 회사를 이용해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샀을까요? 뭐 숨겨야 되는 게 있으니까 간 건가? 뭐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러면. 그렇죠. 그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국제 거래였다면 뭐 굳이 뭐 조세피난처에 있는 법률회사까지 동원해 가면서 살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로펌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 우리나라 특히 이제 포스코가 그동안 거래를 해왔었던 국제적인 로펌들이 많아요. 그런 로펌들을 정상적으로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건 제가 또 궁금증이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좋아요. 어쨌든 뭐 무슨 이유로 샀던 만약에 그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고 잘만 운영이 됐으면 좋았는데 2011년에 사들인 이 회사가 불과 4년 만에 자본 잠식을 2번을 거쳐서 이제 해요. 자본 잠식이 50%씩 자본 잠식을 이제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딱 4년 만에 이 회사가 딱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1,000억을 주고 샀는데 1,000억을 주고 산 회사가 4년 만에 깡통 회사가 돼요. 정확하게. 근데 이거 페이퍼가 깡통이 됐어요. 단단해졌네. 그렇죠. 근데 진짜.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이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공시를 하는 자료가 똑같은 자료여야죠. 그렇죠. 산토스 CMI가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100원을 벌었던 회사고 순이익이 10원 났다 그러면 포스코 건설 공시에도 그렇게 있어야 되고 포스코 엔지니어링에도 그렇게 이제 공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았었던 거는 두 회사의 공시 자료를 보면 공시 자료가 완전히 달라요. 같은 회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회사는 포스코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산토스 CMI가 연간 매출액이 뭐 500억인 회사고 순이익이 200억이 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포스코 엔지니어링 공시에는 똑같은 회사인데 뭐 매출액이 뭐 10억이고 뭐 적자가 200억 났다 뭐 이렇게 돼 있거나 공시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보다가 너무 이상해서 포스코에 제가 질의를 했어요. 너희들이 공시가 너무 이상하다. 이거 공시가 잘못된 것 같다. 근데 이 공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기본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공시를 어기게 되면 이제 페널티가 굉장히 큰데 그랬더니 포스코 건설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착오가 있었다. 공시에 착오가 있었다 그러면서 정정 공시하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정정 공시를 했어요. 한 차례. 그러니까 정정 공시를 해서 이제 한 차례 나왔는데 정정 공시 한 자료를 다시 분석해 보니까 또 맞질 않는 거예요.
엔지니어링하고. 아니 다 맞진 않아요. 네. 뭐 하나도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에 인수한 다음부터 2012년경부터 공시가 쭉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한 4, 5년째. 그렇죠. 네. 그 중에 제가 문제 제기를 딱 했던 그 한 해의 것만 딱 바꾸고 숫자만 바꾸고 나머지는 또 손을 안 댔어요. 또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니 이 하나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다 잘못됐다. 그렇지.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정확한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전문용어로 배째라. 그렇죠. 예. 아니 회사에서 공시 담당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에 들어가서 공시를 꼼꼼히 보면 바뀐 것도 있고 안 바뀐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지금도 있고. 유지하고 있네 그 회사를. 아니 그 회사 최근에 이제 다 털어먹고 팔아먹었죠. 예. 매각할 때 그 산토스 CMI는 아마 60억 정도 받은 걸로 돼 있죠. 얼마요? 그리고 60, 자기들 말로는 자기들 말로는 60억보다 더 받았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68억 받았다. 많이 열심히 했네. 야. 예.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청 공장입니다. 예. EPC 에코트스 같은 경우는 제로죠. 그러니까 아. 돈을 전부 다 그냥 갖다 준 건데. 그러면 누구 돈인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래 포스코 회사 돈이죠. 포스코가 샀으니까 그 포스코 돈으로 사가지고 팔 때 이제 사실상 68억이면 네. 68억밖에 안 받은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은 거기서 다 누구한테 갔는지 네.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552억. 그거는 이제 명백하게 이제 문헌상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거 하나 있고, 네. 근데 그 금액으로 다 줬겠느냐는 거예요. 약 지금 한 1,800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1,800억 중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받아온 것은 68억이라는 건데 네. 그것도 실제 받은 금액인지는 또 알 수도 없죠.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그 돈들이 사라지는 동안에 누구한테 그거를 누가 그 이익을 취하도록 해줬느냐는 거죠. 그 뒤에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고 온 거 외에는 그 뒤에는 그 나중에 팔 때 68억 받은 거 외에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관수 폭포도 봤다고. 제가 하나만 좀 덧붙이면 제가 사실은 이 산토스 CMI를 몇 년째 취재하면서 제일 열받는 장면은 예. 처음에 살 때 고가에 인수했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팔 때예요. 팔 때. 그러니까 지금 안 청장님께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없어진 돈이 1,800억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게 왜 1,800억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회사를 인수할 때 들어간 돈은 1,000억이에요. 네. 그럼 800억이 또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 1,000억을 주고 산 회사가 2015년 정도를 지나면서 자본 잠식이 돼서 예. 0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깡통이죠. 근데 그 기간에도 이 회사는 영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서 은행에 빚이 한 800억 정도 생겼어요. 아. 근데 은행에 빚이 한 800억 정도 있는데 포스코 건설이 마지막으로 공시해 놓은 자료에 보면 이 산토스 CMI는 자산도 한 700억 있는 회사라고 돼 있어요.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자산이 700억 있는 회사, 그런데 이 회사가 은행빚이 한 800억 있다 치면 예. 그러면 누군가한테 판다 그러면 100억 정도 더 줘서 넘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럼 똔똔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포스코는 그렇게 팔지 않았어요. 어떻게 파냐면 자산 700억이 있다라는 건 어디 갔는데 없고 예. 은행빚이 800억인데 그 800억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돈을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해서 돈 800억을 은행에다가 주고 빚을 청산을 해요. 예. 그래서 은행빚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회사를 만든 다음에 68억 주고 파는 거예요. 68억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럼 유상증자 받은 사람.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산은 700억 있다면서요, 자기들이. 예. 자산은 700억 그대로 있어요. 은행빚 800억만 없어졌어요. 800억. 그러면 최소한 이 회사는 700억 정도 가치가 있는 그렇죠. 회사예요. 예. 자산이. 예. 예. 근데 68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여연대에 있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했냐면 저희가 아파트를 하나 사요. 1억을 주고 아파트를 사요. 예. 그래서 5억 원을 주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예. 들어간 돈은 총 6억이죠. 예. 그 집을 1억에 판 거예요. 다시. 예, 다시.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회사를 이제 개비를 다 해서 예. 아무 문제 없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예. 자산은 온데간데 없고 예. 68억 받고 판 거죠. 아. 이 일이 벌어진 게 2016년 12월 2017년 1월이에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그렇게 팔아놓고도 포스코는 제가 질의서를 보내서 너희들이 이 회사를 판다는 얘기가 예. 돌고 있는데 실제로 팔 거냐 안 팔 거냐 네. 팔았냐 안 팔았냐 물어보면 답을 하지 않아요. 뭐 그 매각을 고민 중이다, 예. 추진 중이다, 결정된 건 없다. 저한테 이 얘기를 2017년 1월, 2월까지도 계속 했는데 느닷없이 2017년 1, 4분기 공시에서 예. 2016년 말에 이미 매각 작업이 끝났다라고 공시를 하더라고요. 기자님이 살라고 할까봐 그랬죠. 그런가요? 예. 산다고 할까봐. 제가 그래서 너무 열리 받아서 예. 저런 상태 회사라면 68억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팔으라 그랬어요. 내가 진짜 살 70억까지 생각이 줄 있었네. 용의가 있다. 아. 네. 아, 집안에 돈이 좀 있으시군요. 2억 더 있어. 아니 뭐서 달러 빚이라고 땡겨서. 아. 왜냐면 700억 자산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음. 내가 70억 들여서 산 다음에 700억 자산 처분하면 돈 그냥 떨어지잖아요. 유상 감자를 해라. 네.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정부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나요? 이거를 지금 국세청도 세무조사를 하고 있고 예. 검찰에는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예. 예. 수사 의뢰가 들어가고 고발이 들어갔는데 예.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국세청 세무조사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와. 들리는 얘기로는 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서 제가 좀 불안합니다. 아. 아니 검찰에도 이 이과수 폭포가 얼마나 멋있는지를 또 설명을 해야 되겠구만. 네.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데 네. 그 수사할 김에 가서 좀 보고 오면 지금 되는데 이제 우리가 자원 외교 이거는 뭐 직접적인 자원 외교하고는 다르지만 그 엔지니어링 회사잖아요. 네. 건설 회사잖아요. 이거를 사면서 아까 이야기 것처럼 그 어떤 외교적인 그 책임 때문에 돈을 줘야 되는 형편이었다면 ODA 자금이라든지 EDCF 자금이 있거든요. 개발도상국가한테 우리가 원조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보통 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회사를 개인적으로 사고 그걸 또 민간 기업한테 그걸 떠넘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 포스코가 민간 기업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 돈을 왜 포스코에다가 떠넘기냐 이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포스코의 담당 그 임원들이나 그 회장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국가를 위해서 자기들이 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데 왜 그걸 사줬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걸 의심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수사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것이 전부 다 해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검찰이 수사를 하려고 해도 구체적인 어떤 그 단서가 있어서 수사의 단초를 가지고 이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의심은 너무나 막 많은 의심이 있고 정말로 이거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사안인데 그렇죠. 그거 가서 그 나라의 그 회사 어쨌든 그 페이퍼 컴퍼니지만 그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파나마에 뭐 적을 둘 수도 있고 영국에 있다고 하면은 그 나라 기업인데 이 포스코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 일단 샀으니까 이쪽 회사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팔아서 아니지만 그래서 이걸 지금 팔아서 아닌 상태에서 이거 과연 수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아마 걱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돈이 나갔으니까 그 돈이 어떤 경로를 통해가 나갔는지 그 투자했다가 투자 실패 그리고 여기서 상각하고 마는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전형적인 그 해외로 돈 빼돌리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사실 국세청 이제 세무조사가 지금 포스코 건설에 이어서 이제 지금 포스코 본사까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면 국세청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제대로 해소시켜 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뭐 하는 조직이냐라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이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보면은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에 1,000억을 준 거는 그 저쪽 에콰도르의 주장대로라면 네. 뭐 천안함에 대한 그 우리 정부의 지지를 위해서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걔네들 주장을 100% 인정한다면 그렇게 비싸게 사줬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줘야지 그걸 왜 뒤로 근데 주냐고요. 아까 저기 그 말씀 중에 저는 딱 약간 감이 오는 게 두 번째 그러면 자산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68억에 샀다는 거는 두 번째는 누구한테 돈이 넘어가는 거죠. 첫 번째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면 두 번째 약 1,000억에 대한 거는 이거를 싸게 산 사람이 돈을 받아간 거죠. 요거는 그렇게 봐야죠.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최소한 예. 그 말씀하신
그러니까 포스코 입장에서 막 다 생각을 해보려고 제가 노력을 참 많이 했어요. 예. 제가 정말 내가 포스코가 그 노력 아는지 모르겠다. 예, 제가 정말 내가 포스코 입장이 돼서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뭐 이럴 수는 있어요. 팔 당시에 자산이 700억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 공시가 우리가 사실 공시를 잘못했다, 뭐 허위였다. 예. 그렇게라도 인정하면 제가 마음이라도 좀 편하겠어요. 지금도 공시자료를 가서 보면 매각 당시에 이 회사의 자산이 700억이 넘는다고 자기들이 분명히 지금도 적어놓고 있어요. 저는 그걸 못 참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거를 헐값에 매각을 한 사람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든지, 하다못해 공시를 잘못했으면 공시를 잘못한 사람을 처벌받도록 하든지, 그렇죠. 회계법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지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참여연대 분이 그 얘를 잘못 드셨어요. 1억 주고 사가지고 5억 리모델링해서 1억에 팔았다고 했죠. 그거는 그 얘를 잘못 든 거예요. 왜냐면 리모델링은 날아가는 돈이니까. 네. 1억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5억을 현찰을 방에다 넣어놓고 네. 그걸 다시 1억에 판 거죠. 그 집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그쵸. 표현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리모델링은 돈이 날아가는 거지만 네. 어쨌든 800억을 다시 거기다가 넣어놨으니까 네. 1억짜리 집에 돈을 500억을 800억을 지금 내 돈 넣어놓고 그 네. 집을 1억에 넘긴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와, 그러니까 이거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지적한 맞네. 게요. 예.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도 비슷한 건데요. 이번 사건은요. 첫 번째 천안함에 대한 정치적 목적이 보다는 네. 두 번째 이 증자하고 음. 여기에 있는 거를 싸게 팔면서 돈을 빼돌려 했던 것이 두 번째가 더 핵심적인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돈이 지금 사실 어디로 갔을까에 지금 그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라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플란다스계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그럼 갔을까요? 어떻게 누가 글쎄요. 어떻게 갔을까인데 지금 이제 모색 폰세카라는 그 회사가 예. 그게 사실 그 지금 안 밝혀졌으면 우리가 이런 내용도 사실 알 수가 네. 없는 일이잖아요. 그 유스타파가 엄청 큰 일을 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돈을 마지막에 받아간 사람 68억도 받고 예. 그렇죠. 그동안에 부채 일어났던 것도 다 갚아줬잖아요. 네. 그럼 그 돈들이 다 누구 손에 들어갔느냐 이제 두 번째가 그- 핵심이었을 것 그 같아요. 은행을 통해서 갚았는지 그 돈이 기속된 지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국세청과 검찰이 집중적으로 찾아야 되고 진짜. 해외 그 불법 수입 한수단에서 그 지점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죠. 그리고요. 예. 마늘밭에 돈을 예전에 숨겼던 그 일이 바로 전남 어디에서 그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네. 그 마늘밭에 몇십억 숨겼잖아요. 저희 외갓집. 네. 여기 그 해외 또 옥수수밭에 또 숨겨놨을 확률이 또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가고 싶다. 뜬금없습니다 형님. 뜬금없어요. 아니 이 돈을 그건 형- 찾을 수가 없으니까. 형이 의심스러운데? 약간 그 어설픈 변명을 하는 거. 나 전세 사러. 그 저의 그 조금 약간 추정이긴 한데요. 네. 아까 그 저기 우리 한상진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범죄 단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있죠.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성진 지오텍이나 이런 거는 고가 매각은 사실 경영적 판단이고 네. 그래서 증거를 잡기 어렵기 네. 때문에 뭐 무혐의 네. 했다는데 뭐 일견 우리가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네. 못하면서 그걸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홍보 자료에 매출도 다 나왔고 그게 당연히 이사회에 보고가 됐을 거란 말입니다. 이사회에 보고가 됐는데도 그걸 그렇게 비싸게 사라고 했다? 이러면 이거는 배임의 그러니까. 증거가 되지 근데 않을까요? 더더욱 이상한 것은 이 일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사실 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투자 잘못해가지고 손해를 네. 입혔으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있어야 될 거고 네. 내부에서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뭐 배상 책임을 물리든가 속된 말로 그, 옷 벗어야죠. 예, 일단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승진한 아. 네? 결과. 그럼 이 당시에 이거를 그 M&A에서 갖고 오고 계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되팔 때 이 당시에 그 임원진들은 누구였던 거예요? 그 지금 그 구체적인 임원들까지는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일단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스코 내부에 정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여기 이동조 씨는 관여 안 했어요? 이 부분에 이동조 씨가 직접 개입한 것은 지금 그건 보이지 아닌 않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문제들은 대부분이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투자 실패라든지 뭐 일어나면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일단 그 일을 했는 사람들에 대한 그 뭐 감사나 그 왜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 하려고 해다가 잘못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내용 자체는 왜 아니 잘못됐는지에 대한 도의적 분석을 해야 책임으로라도 이 정도면 옷을 벗어야죠. 하는 당연히. 것이 맞죠. 근데 네.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이게 국세청하고 이게 검찰이 지금 안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에콰도르 대통령한테 가서 좀 나서 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뭐 받은 사람한테 먼저 내놓으라 그러고 근데 아니 저는 우선은 이런 거는 정말로 경영상의 판단 착오라도 옷을 벗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엔 다 근데 벗었어요.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수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매각까지 예. 과정을 보면 인수할 때 이가수 폭포에 가서 관광하고 네. 그것도 며칠 만에 바로 도장까지 다 찍고 인수를 하는 걸로 왔던 점하고 팔 때 아까 말도 안 되는 그냥 아까 뭐 1억짜리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에다 돈 현금을 5억을 채워 가지고 또 1억에 파는 이런 가정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가정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큰 회사에서 그런 거 인수하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 포스코하고 거래만 하면 엄청 떼돈을 다 벌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멀리 가서 찾는 데 대한 부담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면 또 국세청이 하고 있다면 우리 국내에서 그 담당했던 사람들을 소환만 해서 그냥 그 내용만 제대로 챙겼어도 이 부분들은 나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근데 보거든요. 이런 건 범죄는 둘째치고 과실은 인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실로라도 옷을 벗어야죠. 네. 지금 날도 우리라도 옷 벗고 지금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책임자는 그 당시 이 인수를 할 당시에 포스코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네. 저는 봐요. 근데 이제 잘 봐야 될 게 이 인수를 진행했었던 것은 포스코 건설과 포스코 엔지니어링이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산토스 CMI를 인수한 직후에 포스코의 임원들이 에콰도르를 날아가요. 전세기를 띄워서 날아가서 보러 이 축하 파티를 열어요. 이게 이 회사 인수한 축하 파티를 여는데 그 당시 포스코 건설의 정동화 회장과 포스코 본사의 정준영 회장의 일정표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일정표를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를 인수한 인수 주체인 포스코 건설의 정동화 사장은 그 축하 파티에 가질 않아요. 네. 이분들이 미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무슨 행사를 한 다음에 이제 남미로 가는데 이 정동화 사장은 그 인수 주체예요. 자기가 인수 주체인데 그 축하 파티에 가질 않고 그 당시 포스코 본사 회장이었던 정준양 씨가 그 축하 파티에 가서 에콰도르 정재계 인사들을 모아서 축하 파티를 해요. 저는 이제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있다. 이거는 말로는 그리고 돈으로는 포스코 건설과 엔지니어링이 한 것이지만 이건 포스코 본사가 한 인수였음을 보여주는 단서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정준양 씨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산토스 CMI 인수를 왜 결정한 거며 당신이 결정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산토스 CMI라는 회사 이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거 같잖아요. 자기가 가놓고 저는 이제 그럼 도대체 자기는 이름도 모른다는 회사의 인수 파티에 갔는데 뭐 설사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자기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당시 돈을 700억, 800억이나 들여서 이 회사를 인수를 했었던 포스코 건설의 대표는 왜 축하 파티에도 가지 않고 무언의 반항. 그랬느냐? 무언의 반항이라기보다는 자기 일이 아니었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자기 무언의 반항할 정도 착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돈만 태웠지 실제로 그거를 진두지휘한 건 자기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아닌가. 그리고 이 당시에 임원들이 다 승진했다고 하면 뭐 그것까지 제가 이제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일에 관여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뭐 불이익을 받거나 처벌받았다는 말은 제가 들어보진 못했으니까 하여튼 그런 작지만 그런 곳에 뭔가 좀 단서가 있지 않겠냐. 간 김에 포스코 회장님도 이과수 그거를 봤나요? 일정표에는 없던가요? 일정표에 보면 뭐 그런 건 아직 없어서. 그 지금 자녀를 둔 부모님들 사이에서 아이들에게 뭐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뭐 검사가 되라, 뭐 아니면 연예인이 되라 이런 그 아이들이 하고 싶은 직업군이 있지 않습니까? 1순위가 바뀌었습니다. 포스코 임원이네요. 네.
포스코 임원이 되면 되겠네요. 좋죠. 예. 이동 아니 그렇게 손해를 끼치고도 승진을 하고 네. 얼마나 좋은 회사입니까? 아, 정사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그 만약에 지금 국세청이랑 검찰청이 그 에콰도르 현지에 가가지고 조사를 해봤자 지금 우리가 권한은 없잖아요. 근데 의지가 있으면 갈 수는 있어요. 아니 이제 가는 거는 지금 당장 현재는 우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외국에 현재 소재를 하고 네.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세 건이 미치질 못합니다. 아. 그러나 그거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포스코가 네. 또 포스코 건설, 포스코 엔지니어링이 네. 그 지분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죠. 장부 같은 것들을 지금도 제출 받아가지고 다 볼 수도 있고 그때 자금 흐름이 어떻게 나갔고 누구한테 갔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자료를 다 이어서 그 돈을 보낼 때 어떻게 나갔는지와 그 당시에 인수를 했으면은 그때 경영자가 누구였고 여기서 지정한 경영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분이 70%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조사를 하면 충분히 여기서 간접적인 조사는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고 그 돈이 실제로 그렇게 갔는지 아닌지 여부도 조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거기서 단서를 가지고 이제 검찰로 고발할 건 한다면은 이게 그야말로 그 해외 범죄 수익을 이제 우리가 합동 조사를 통해서 한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거 지금 마지막에 이 산토스 CMI를 다시 되산 매수처가 네. 그 산토스 CMI의 에콰도르 현지 직원이라는데 진짜 맞아요? 네. 아, 직원이 그냥 사버린 거예요? 그 말씀도 참 드려야 되는데 아, 이거는 이제 또. 저도 취재를 했었던 부분이고 MBC PD 수첩도 이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던 부분인데요. 거의 같은 시기에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포스코 건설이 이 회사를 산토스 CMI를 에콰도르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샀어요. 네. 근데 나중에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는지를 끝끝내 말을 안 했어요. 이제 포스코에서 네. 그걸 끝끝내 말을 안 하는데 우연히 이제 에콰도르 정부에 신고되어 있는 그 매각 관련된 서류를 제가 이제 입수해서 보니까 애초에 포스코에 이 회사를 팔았던 놈이 다시 사갔더라고요. 네? 팔았던 사람이 원래 팔았던 사람이 산 네, 사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 거 회사도 좀 사가지. 근데 이 에콰도르 사람이 74년생인데 아. 74년생인 어떤 사람인데 그 산토스 CMI 직원이래요. 근데 뭐 직원이라고 해서 무슨 뭐 말단 직원인지 임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산토스 CMI의 직원인 74년생인 에콰도르 사람 누군가가 이걸 다 사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 팔았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처음 이렇게 있을 때부터 차명했을 가능성도 그럼 있겠네요. 이 직원은 이렇게 1,000억에 이용을- 팔아가지고 68억에 다시 예, 되산 지금 거예요? 일단 이렇게 우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저런 경우에는 이제 모색 폰세카라는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주고 그 돈을 은닉해 해주는 전문적인 그 법률 그 네. 회사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 사람까지 세워줘요. 페이퍼 컴퍼니 만들 때. 세운 애구나. 그러니까 그 세워낸 사람은 실질적인 전주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바지 보통 바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놓고 또 살 때도 그 사람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오너는 뒤에 숨어 있죠, 전부 다. 그게 이제 이 페이퍼 컴퍼니를 저렇게 정리하는 아주 전형적인 그 수법이에요. 74년생이면 이걸 팔 때 나이가 30대 중반밖에 안 돼요. 30대 후반. 아니죠. 74년생이면 그렇죠. 2000 그러니까 2016년 17년이니까 팔 때. 43살? 아니죠. 우리 그러니까 나이로? 처음 이걸 팔 때. 처음 팔 때 그렇죠. 30대. 그러니까 그때 이미 천억이라는 자산을 갖고 있을 나이치고는 너무 어리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굳이 다 공시를 하고 홍보까지 한 마당에 조세피난처에다가 그렇게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가지고 이 회사를 산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저는 이 포스코 이사회를 통과한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이 친구가 누군지를 분명히 이사회에서 확인을 했을 거란 말인가? 그런데 샀을 때는 실패했다고 쳐요. 그럼 다시 되파는데 처음에 판 놈한테 또 1,000억을 주고 샀는데 또 팔았는데 이사회에서 또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회사 이사회에서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 이사들을 잘못하신 거죠. 이사를 그래요? 포스코니까 가능한 겁니다. 아 예. 포스코니까 가능한 죄송합니다.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를 팔 때가 2016년 말이에요. 그때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막 터져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던 시기에 정신없을 급히 때 판 거예요. 급히 매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 뭐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2016년 초에 뉴스타파 보도로 이제 이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됐고, 근데 저한테 그해 2016년 8월 9월까지만 해도 조만간 이 회사가 지금 자본 장식 상태이긴 하지만 좋아질 거고 기술력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회사를 남미 시장의 교두보로 여전히 쓸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했었던 포스코가 이미 저에게 그런 답변을 할 당시에 급히 매각을 추진했고 팔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판다고 봤을 얘기도 때 안 하고 6개월 지나고 나서 얘기했잖아. 그렇죠. 야, 근데 이게 급하게 처분을 한 거다. 그러니까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지 않았겠냐. 페이퍼 회사를 사서 아무래도 포스코가 기본적으로 철강 회사다 보니까 그걸 깡통 회사로 만들어서 깡통을 철강에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미에 정말 깡통을 바르려고. 그런데 지금 이제 아마 이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이야기가 됐는데 앞으로 이제 자원 외교에 예. 대해서 우리가 알다 보면 이게 빙산의 일각인가요? 예, 이런 형식의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참 기기묘묘한 그런 어떤 술법들이 나오고 방송 못 하겠어요. 힘 빠져서 이거. 그리고 이런 형식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누가 기획된 어떤 그 흐름들을 위에 큰 손이 이미, 있다는 뜻이죠. 예, 했다는 예. 거죠. 예. 뭔가 지휘자가 있다는 이야기지. 예. 지휘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따다다다닥 움직이죠. 지휘자는 캐라한, 네, 화가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네, 아니 뭐지? 다빈치. 네. 다빈치가 그림 그리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산토스 CMI의 에콰도르 직원 한번 누군지 알고 싶어요. 예. 1,000억을 일단 버는 거 아닙니까? 팔아서. 그렇죠. 예. 그리고는 그 사람은 800원 채워가지고 800억 채워서 68억에 샀어요. 그 사람은 이름 빌려주고 음. 거기서 이름 빌려준 대가 받는 사람이에요. 아니 68억에 사간 사람 에콰도르 주민등록증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 에콰도르에 신고한 서류들을 막 그 어렵게 뒤져서 찾다 보니까 거기에 그 사람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봤어요. 네. 아까 저 말씀하실 때 이제 에코테스 그 EPC 그 영국에 있는 그 컴퍼니 하우스 독일에 가면 머니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기업들 현황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안 그러면 여기서 그 등기부 등본 띄는 것도 어려워요. 그 구성 자체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좀 제도가 갖춰졌으면 좋겠고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우리 보면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해외로 이걸 왜 해외로 선정했으며 돈 어떤 방식으로 돈을 이렇게 해외로 보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우리 이 오늘 아는구 이웃 사천 공장에서 앞으로 이제 밝혀 나가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그냥 붕괴만 할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과수 폭포로 가보고 싶긴 하네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세계 3대 폭포인데 지금 너무 덥잖아. 거기 시원할 거 아니야. 진지하게 좀 마무리해 주세요. 참고로 세계 3대 폭포는 나야가라 폭포하고 이과수 폭포하고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라고. 그래 정방폭포 아니었어? 그거 아니에요. 그래. 4대 들어야 돼. 정방폭포. 우리 여기 13탄에서 다룰 내용은 뭔가요? 예고편 한번 날려주시죠. 이거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원외교가요? 앞으로 포스코 관련해서는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포스코 알아야죠. 갈 겁니다. 내용이 좀 따분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이과수 폭포에 대해서 좀 알아와가지고 다음번에 또 시원하게 한번 얘기 한번 해드리도록. 근데 뭐 이거 다 비슷해요. 패턴이 비선실세, 고가매가 그 사장 안 바꾸고 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런 게 그 뉴스타파에서도 많이 다뤘다고 하는데 왜 국민들은 그냥 기사를 보고 그냥 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뉴스타파를 보면 정말 주옥 같은 그런 기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기자들이 엄청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노력에 비해서 국민들한테 이게 알려지지 않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뉴스타파 후원하고 가서 구독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후원 계좌 좀. 아니 저희는 그냥 후원회원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에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동으로 자동 인출 되거든요. 저한테도 후원 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 오늘 12탄 여기서 마치고요. 13탄 자원외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